제1강 딥러닝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다. 제2화 강호를 떠난 은둔의 최고수 알렉스 크리체프스키. 네, 지난 시간에는 딥러닝에 기여한 3명의 구루들이 2018년도 튜링상을 수상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분이 튜링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젊음을 바쳐서 딥러닝 연구에 매진한 그런 공로를 평가받은 건데요. 보다 직접적인 이유로는 2012년도 이미지넷 대회, 정확한 명칭은 ILS VRC입니다. 예, 이미지 라지 스케일 비전 레코니션 챌린지인데 이 대회에 우승한 것이 가장 큰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죠? 이 대회 우승의 주역은 사실상 알렉스 크리체프스키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그런 분인데요.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출신이고 캐나다에서 자랐습니다. 네, 그분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 2009년도 토론토 제프 힌튼 교수 밑에서 석사학위를 마쳤습니다. 알렉스 크리체프스키. 예. 지금은 석사학위 논문이 이거였습니다. 시파10, 그러니까 6만 개의 이미지를 10개의 클래스로 나눈 아주 작은 이미지였습니다. 또 하나가 시파 100 이렇게 말해야 되죠. 예. 100개의 카테고리 나눈 6만 개의 작은 이미지. 이 이미지를 모아서 분류를 한 것이 이 알렉스 피체프스키의 석사 논문이었는데요. 이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취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코딩을 하는 취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좀 잘 안 됐던가 봐요. 알렉스 피체프스키가 매우 내성적이고 좀 비사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 잘 안 돼서 다시 제프린틴 교수한테 연락해서 박사 과정을 뭐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네. 이 당시 제프린틴 교수 팀의 큰 걱정거리가 뭐였냐면 2006년도 리스트리티 볼츠만 머신에 관한 논문을 써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딥러닝, 신경망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대학의 연구실의 이론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의심을 매우 받고 있었던 상황이죠. 예. 그래서 다른 알고리즘과의 어떤 경쟁에서 뛰어난 성적을 가져오지는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문제를 바로 알렉스 크리체프스키가 해결하게 됩니다. 또 보면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 당시 같이 박사를 하고 있었던 일리아스 추케버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리고 있었던 이미지넷 대회에 참여해서 우리 딥러닝도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좀 과시하자, 보여주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알렉스 크리체프스키가 2012년도 대회에 참여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딥러닝을 이제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작업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지금은 다 쓰고 있는 GP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랍아웃을 사용한다든가 데이터를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한다든가 또는 노멀라이제이션 정교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써서 알렉스 넷의 그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키게 하는데요. 그 결과는 아주 뭐 본인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네. 이 세 사람이 바로 슈퍼비전 팀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출전하게 됩니다. 알렉스 크리체프스키가 사실은 주역인데 저 보시는 바처럼 저 뒤에 이렇게 흐리하게 주머니에 손 넣고 네, 있는 게 바로 이제 알렉스의 캐릭터죠. 네,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좌측에 일리아스 주케버, 지금은 오픈 AI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였던 제프 힌튼, 이 세 분이 팀을 이뤄서 출전을 하게 되죠. 제프 힌튼도 그렇고 일리아스 주케버도 그렇고 알렉스 크리체프스키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뼛속 깊이 엔지니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딥러닝의 본질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렉스 참고로 말하면 이 대회 이후에 2013년도에 일리아스 주케브는 박사학위를 받아서 나갔고요. 알렉스 크리체프스키는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 알렉스 크리체프스키가 이론가가 아니라 이 엔지니어라는 측면을 보여준 또 하나의 예인 거죠. 하지만 그 요슈아 벤지오나 제프리 힌튼도 못했던 그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가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알렉스가 바로 기존에 나와 새롭게 만든 건 아니고 알렉스가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이론을 조합을 해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적인 캐릭터가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2012년도 대회 우승하기 위한 결정적 원동력이었다고 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많은 준비를 해서 대회 참가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보다도 10% 이상의 향상을 보였고 그해 출전 2등 그룹과도 10%의 압도적 차를 보이면서 우승하게 된 거죠. 네. 이로써 딥러닝이 연구실 1년에 머물지 않고 인류 역사를 바꿀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네. 어떤 방법론을 쓰는지는 다음 편에 말씀드리고요. 이 대회 이후에 2012년도에 이 논문이 나옵니다. 이 논문이 어마어마한 이용 지수를 나타내게 되죠. 네, 알렉스 크리체프스키에 관해서 구글 스칼라에 찾아보면 위에 두 개의 논문이 압도적 이용 지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일 위에 것이 바로 이미지넷 대회 우승 2012년도 논문이고 두 번째가 그 과정에서 오버피팅을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게 드롭아웃입니다. 지금은 다 쓰고 있죠. 예, 그 두 개의 논문이 압도적 인용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또 했던 것이 이 세 분이 DNN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예, 이 회사를 만들어서 아마도 뭐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니까 여러 가지 스타트업을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구글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예, 그 이전까지 물론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했겠지만 본격적인 연구를 아직 안 했는데 이 2012년도 이 알렉스넷을 보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격적인 결단을 내야 됩니다. 2013년도 3월에 전격적으로 이 DNA 리서치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이 제프 힌튼 교수는 토론토에 남아서 아침에는 학교 갔다가 오후에는 구글 출근하고 뭐 어떤 데는 구글 출근했다가 학교 가고 이렇게 반반 나눠서 일하게 되고 이 두 사람은 토론토에서 비행기를 타고 구글이 위치한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의 일원으로서 구글의 어떤 이미지 분류나 여러 가지를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계약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07년도가 되어서 뭐 세상 다른 사람들은 구글에 들어가고 싶어서 뭐 난리인데 2007년도가 딱 되자마자 알렉스 피체프스키는 구글을 떠나서 토론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양이와 피아노를 치면서 자기는 이제 딥러닝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 업계를 떠나죠. 강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데사라고 하는 작은 토론토에 있는 인공지능 업체에 기술 고문 정도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뭐 크게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동료였던 우리 일리아스 주케보는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구글을 떠나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투자를 한 오픈 AI 창립 멤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2020년도 5월에 GPT-3가 발표되는데 아마 거기에도 일리아스 주케보가 큰 역할을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 알렉스 크리체프스키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미지넷 대회를 주최한 페이페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 끝.